안녕하세요. 알파마마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업주부가 주식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먼저 주식을 할 자금은 무엇을 써야 하냐? 여유자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어도 되는 돈. 그러니까 이런 돈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갯돈, 대학 등록금, 그리고 수술비, 입원비, 여행비, 그 다음에 집 살 때 중도금, 잔금, 그 다음에 적금 중도 해지해서 나온 돈, 그리고 뭐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주식하려고 살고 있던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로 옮기고 주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오를 때 조금씩 팔고, 그리고 내릴 때 조금씩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적립식 펀드 같이 그런 방식을 쓰셔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막 오를 때 보면 이거 10배 가나보다, 이거 5배 가나보다 하면서 왕창 삽니다. 그리고 또 조금 내린다 싶으면 이거 망하나보다 싶어서 왕창 팔고 그러는데, 왕창 사고 왕창 파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왕창 사고 나면은 막 내립니다. 그리고 왕창 팔고 나면은 막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면은 무조건 오를 때 조금씩 팔고, 내릴 때 조금씩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제가 주식 이제 수수료가 있는 증권사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는 한 2% 정도 이상 올랐을 때 그때 조금씩 팔고, 2% 이상 내렸을 때 조금씩 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주식 수수료가 없는 이제 증권사로 갈아탔기 때문에 지금은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1.5% 이상 오르면은 조금씩 팔고, 또 1.5% 이상 내리면은 조금씩 삽니다. 그리고 급등주 같은 경우는 절대로 사면 안 돼요. 급등주는 자기가 자꾸 팔아야 돼요. 네.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은 끝내는 확 내리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주식을 갑자기 따라 샀을 경우에는 나중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그 주를 갖고 있으면 10배 가는 거 싶어서 막 추가로 또 매수를 막 하거든요. 그러면 확 내려가면 진짜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막 사는 거는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아예 버리시고, 막 오를 때 계속 조금 높은 가격에 계속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손이 아니고 실현 이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올랐던 건 또 훅 꺼지거든요. 훅 꺼졌을 때 다시 또 사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한 2-3번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이제 갭만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안전한 종목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기는 3년 이상 됐는 종목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외국인 비율이 조금 높은 거, 그리고 시가총액이 약간 높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순서 잘 보시고, 코스닥도 시가총액 검색해 보시면 순서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에 관심 있으시면 외인 소진율, 그러니까 외국인이 얼만큼 갖고 있는가,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약간 안전한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손절금지. 이게 뭐냐면 손해를 보고 파는 거거든요. 보통 막 주식이 너무너무 막 확 폭락을 해버리면, 와, 이거 주식 망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종이 조각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막 팝니다. 손해를 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3년 이상 된 종목에다가 외국인 비율이 높고 시가총액이 높은 거를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안 망한다고 그냥 믿으셔야 돼요. IMF 같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가 안 망한다고 믿고, 이 회사에 내가 샀는 주식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돌아설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루한 시간은 어떻게 그 종목이 플러스가 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저 뒤에 나오지만 여러 종목을 구입하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자, 실현 손익을 보시면 2019년 11월 19일 날 제가 마이너스 87만 원을 했죠. 이거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워렌 버핏식의 가치 투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다가 정말 몇 년 동안 했다가 정말 너무너무 손해만 보고 다시는 내가 장기 투자를 안 한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돌아섰습니다. 오늘 여기서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욕심을 내지 말고 조금씩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익이 났어요. 근데 11월 27일 날은 제로죠. 이거는 뭐냐면 수익 나는 주가 없을 때, 그때는 손해보고 팔지 말고 안 팔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을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플러스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주문한 거 보면 매도를 정말 찔끔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놨어요. 자, 요거 지금 실현 손익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올해 1월달 손해가 아니고 이득.
제가 실현 이득 받는 거 보시면은 뭐 1371원도 남기고 많을 때는 뭐 20만원, 13만원, 그 밑에 보면 32만원 남겼죠. 거기 퍼센트 수익률도 그닥 높진 않아요. 근데도 수익을 항상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잔액을 남겨두기.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만약에 3천만원 투자한다 하면 잔액을 10원도 안 남기고 다 주식을 사버리면 정말 사고 싶은 그런 종목이 생겼을 때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부터 손해보고는 절대 안 판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6일 하고 12월 11일, 12월 12일 마이너스 이건 왜 생겼냐면 무슨 정말 좋은 주식이 발견했는데 살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보면 주문 가능 금액 하면서 654만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잔액 금액은 항상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꼭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너무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6번 조급, 과욕, 무리, 조바심, 금지, 절제하기. 정말 이거는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욕심을 많이 내다 보면은 끝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는 주식은 차라리 조금씩 남겨서 그것을 다 모아서 월 어느 정도 수익을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하기. 이거는 꼼꼼할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좋다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시작할 때 전체 본전이 처음에 얼마였는가 그런 걸 항상 기록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에 샀는지 이것도 매일매일 기록을 해 두시는 게 그 다음날 계속 거래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종목 매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어떤 종목 하나가 너무너무 유망하고 정말 튼튼한 회사라고 해서 한 종목 그러니까 한 회사 거만 몰빵해서 한 주식만 다 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정말 이렇게 우량 회사적으로 좋잖아요. 그거 좋다고 해서 몇 년 동안 한 주식 그거만 딱 들고 있다가 완전히 손해본 케이스거든요. 여러 종목을 사놔야지 이게 날마다 보면은 어떤 종목은 오르는 날이 있고 어떤 종목은 내리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르는 주식은 그날 팔고 내리는 주식은 그날 조금씩 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지 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태광 같은 경우 지금 0.5% 올랐잖아요. 저는 0.5%는 안 팝니다. 1.5% 이상 돼야 팔아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SJ그룹이 지금 2.93%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걸 팝니다. 이렇게 평가손익이 플러스 84,000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지금 50주로 왕창 안 팔아요. 보면은 가능 수량이 40이죠. 근데 체결 잔고가 다 50주라는 것은 제가 10주만 지금 매도로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내놓으세요. 그리고 자 아침 9시에 장이 시작을 하는데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매수 매도를 설정을 해서 지정가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했던 DB금융 그러니까 동부증권 같은 경우는 지정가라고 있어요. 지정가 요걸로 해서 매수나 매도나 다 내놓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지정가가 뭐냐면 보통이라고 써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써 있는 걸로 거래를 주문을 해 놓으시면 돼요. 삼성증권에서 조건부 지정가로 거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조건부 지정가로 했다가 15,000원 손해봤어요. 네, 그냥 보통으로 주문하시면 돼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해놓으라고 하는 거냐면 그렇지 않으면 주식이 장이 서 있는 9시에서 3시 반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주식만 쳐다봐야 돼요. 그거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 사이에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가격보다 적어도 한 2% 이상에서 조금씩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조금씩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조금씩 다 매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현재가 내가 샀는 이제 매수 가격보다 2% 낮은 가격에 또 조금씩 매도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고 조금 낮은 가격에 사는 걸로 지정가로 또 내놔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놓으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뭐 설거지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컴퓨터에 소리가 나요. 매도되었습니다. 매수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또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른다 하면은 조금 더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 또 내놓는 거죠. 근데 왕창 내놓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자, 위에 사진 보시면 제가 SJ그룹을 68,000원에 2주, 그 다음에 66,000원에 3주, 이렇게 막 정말 얼마 차이 안 나게 조금씩 막 내놨죠. 그 밑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부는 팔리기도 하고 일부는 사지기도 하는데 그게 다 손해 안 보고 파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삼성증권에서 제가 했던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체결이 안 된 게 되게 많죠. 그만큼 제가 정말 자잘하게 나눠서 조금씩 계속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오전에 이제 9시부터 한 9시 30분 사이에 다 내놓고 다 파는 거랑 사는 거랑 다 이렇게 지정가로 내놨으면은 그 이후는 외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전혀 외출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약간 주식 페인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내가 외출할 일이 전혀 없다 하면 너무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현재가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매수 평균, 그러니까 실제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산 가격에서 한 2% 이상 다 내놓으세요. 내가 주식을 한 5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5종목 전부 다 내가 샀는 매수 평균가의 2% 이상 가격에 다 이렇게 매도를 지정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샀는 매수 가격에 2% 낮은 가격에 다 매수를 해놔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리고 컴퓨터를 끄지 마시고 컴퓨터에 스피커를 이렇게 켜놓으세요. 그리고 집안일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게 팔리잖아요. 그럼 팔렸다고 이렇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이제 집안일을 하다가도 이제 컴퓨터에 가봅니다. 그러면 어떤 주식 만약에 5종목 갖고 있다 했잖아요. 5종목 중에 어떤 주식이 팔렸는가, 어떤 주식이 사졌는가를 보고 추가로 추가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종목인데 이제 2% 이상 매도 내놓을 때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의 개수, 그러니까 한 종목에 만약에 뭐 100개씩 가지고 있다 하면은 한 뭐 5주에서 10주 정도를 이렇게 2% 이상에 내놓고 또 그거보다 만약에 이게 매수가 체결됐다 하면은 그거보다 약간 또 높은 가격에 또 한 5주나 10주 정도 내놓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고 조금씩 팔고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하시면 그게 다 실현 이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모였던 게 다 이렇게 모아지면 한 달치가 모이면은 웬만한 직장 월급보다 괜찮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여유 자금을 이용하시면 조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무슨 개돈이다 아니면 무슨 수술비다 뭐 이래 돼 버리면 사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제가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 이렇게 여러 종목을 사라고 했는데 만약에 3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한 종목에 최대 500만 원 이상을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지킬 규정 정도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적어 놓은 거를 약간 지키시는 게 좋아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다 보면은 자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이 규칙을 자꾸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기록을 해 놓으시고 얼마 이상은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절제를 잘 하시고 그 자기가 지켜놓은 그러니까 룰에 따라서 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자꾸 사고 팔고 하시다 보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절대로 손해보고 안 파는데 왜 마이너스가 생기겠어요. 그죠? 단지 내가 수익이 적을 뿐이지 어쨌든 손절하지 말고 그리고 주문 가능 금액 그러니까 잔액이 항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사기 위해서 딴 걸 손해보고 팔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돈도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만약에 5종목 갖고 있는데 5종목이 전부 다 마이너스 날 때는 전부 다 안 파시면 됩니다. 그냥 안 팔면 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지금 손해가 뭐 마이너스 300이니 마이너스 500이니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안 팔면 그만이거든요. 안 팔고 그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조금씩 추가로 사서 하다가 아까 말했는 것처럼 전체가 만약에 3천만 원 같으면 한 주당 500만 원 이상 사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점이 다다르면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했던 것처럼 제가 11월 21일, 작년 11월 21일부터 계속 수익이 났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무조건 수익이 났을 때만 팔고 하면 이렇게 수익이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욕심내지 않고 절제 잘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 자,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